오늘 다룰 내용은 프롬프트를 압축해서 API-B를 줄이자입니다. 네, 요즘에 LLM을 접근할 때는 보통 API로 통해 접근하거나 API를 통해 접근하지 않아도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드는데요. 이거를 프롬프트 압축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LLM Lingua Compressing Prompt for Accelerated Inference of Large Language Model이었습니다. LLM이 많은 시나리오에서 사용되고 있죠. 챗GPT라든가 바드라든가 클로드 같은 것들이요. 근데 실질적 응용에서 체인 오브 토트라든가 인컨텍스트 러닝 그리고 어떤 릴레이티드 도큐멘트를 리트리빙 해가지고 그걸 프롬프트 안에 넣어줌으로써 특정 태스크에 맞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한계가 있죠. 왜냐면 도큐멘트를 넣어주더라도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어주더라도 체인 오브 토트로 그것도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어주더라도 굉장히 프롬프트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인퍼런스 코스트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컴퓨팅 리소스와 이 긴 프롬프트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양자화라든가 아니면은 압축을 통해서 파라미터 수정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인퍼런스 타임 혹은 코스트를 가속화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LLM이 API로만 접근 가능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프롬프트를 줄이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LM 자체를 줄이는 건 API 환경에서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근거냐면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죠. 프롬프트는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어는 자연스럽게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복된 내용을 제거해주면 압축된 프롬프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은 텍스트 묘사를 통해서 텍스트 묘사를 소스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좀 압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LLM에서 사용하려면 이왕이면 LLM이니까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는 게 트레이닝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학습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펄플레시티 기반 접근인데요. 펄플레시티가 이 난해성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얼마나 다음 토큰을 예상한 범위 내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펄플레시티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 안에 이런 분포가 얼마나 있었느냐 해서 분포에 많이 있었으면은 펄플레시티가 낮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단어가 들어왔네 라고 했을 때는 펄플레시티가 높은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퍼플렉시티가 높은 것들이 되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더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단어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죠? 퍼플렉시티가 큰 토큰들을 남겨두고 퍼플렉시티가 낮은 토큰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프롬프트를 압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셀렉티브 컨텍스트인데요. 이 논문의 약간 기반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렉시컬 유닛 단위로 인포메티브니스를 측정을 해가지고 가장 적은 정보량을 없애서 프롬프트를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컨텐츠 간의 이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컨텐츠들은 이 자연어들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호스트가 많이 드니까 스몰 랭귀지 모델로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퍼플렉시티를 측정이 되는데 여기서 모델 간의 그 대응, 디스트리뷰션 이 차이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LLM 링구아라는 오늘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이 calls to find prompt 죄송합니다. 모델이 아니라 방법론인데요. 어프로치인데요. calls to find prompt compression method여서 앞에 나왔던 그 두 가지 한계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버젯 컨트롤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토큰 레벨 이터레티브 알고리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몰 랭귀지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이 얼라인먼트를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얼라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 게 어떻니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보면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은 버짓 컨트롤러는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스와 퀘스천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구성 요소를 다르게 얼만큼 압축할지를 할당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토큰 레벨 이터레티브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 하나의 프롬프트를 특정 세그먼트로 나눕니다. 특정 세그먼트로 나눈 다음에 이걸 반복해가지고 전체에서
특정 부분만 뭐 많이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기서는 얼만큼, 여기서는 얼만큼, 여기서는 얼만큼 이렇게 줄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론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셋 4개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전부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이 방법이 왜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efficient LLMs라고 해가지고 되게 뭐 퀀타이제이션이라든가 컴프레션이라든가 뭐 델타 튜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퍼런스 코스트를 줄이려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학습 뭐 코스트를 줄인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피션트한 뭔가 LLM을 만들려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이제 어프로치들을 뭐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살펴보면은 이 프롬프트 튜닝을 하게 되면은 토큰 수를 이제 프롬프트에 비해서 이제 줄이는 방법인데, 특정 태스크에만 가능하기 하고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가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한정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LLM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LLM을 사용하면 LLM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은 이 데몬스트레이션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 데몬스트레이션 개수를 줄이려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러한 방법들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중간 인퍼런스 동안에 이 중간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레이어를 뭔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셀렉티브 컨텍스트로 이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다른 방법론,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 정도 되는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렉시컬 유닛의 인포메티브를 계산하고, 아까 말했듯이 레스 인포메티브한 컨텐츠를 드랍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압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살펴볼 게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인데요. in distribution이 있고 out of distribution이 있습니다. in distribution은 얘가 학습 과정에서 얼만큼 이제 많이 학습해 왔냐는 학습해온 분포 내에 있다라는 거고, out of distribution은 얘가 학습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멀티레벨 롤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태스크에 대해서 한계를 완화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언어 모델의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이 out of distribution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ut of distribution을 볼 때는 얘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는 뭔가 퍼플렉시티가 높다. 왜냐면 난해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얘가 잘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논문도 퍼플렉시티를 측정해서 얼마나 이 랭귀지 모델이 잘 예측한 토큰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퍼플렉시티는 믿을 수 없는 예측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높은 퍼플렉시티가 언어 모델의 인퍼런스 단계에서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LLM에서 컴프레서는 뭐냐면, LLM이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프레서에게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잘 관련 있는 지식들을 리콜하고 뽑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블렘 포뮬레이션인데요. 압축된 프롬프트를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프롬프트인데 인스트럭션, 데몬스트레이션스, 퀘스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되고요. 이 압축된 프롬프트의 토큰의 길이, 그리고 각각 인스트럭션, 데몬스트레이션, 퀘스천의 토큰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얼만큼 압축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0에서 1까지의 범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 타우 값이 작으면 인퍼런스 코스트가 더 작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프롬프트와 일반 프롬프트의 제너레이티드 된 아웃풋이 이 분포가 비슷해야 된다. KU의 다이버전스가 작아야 된다. 최대한 비슷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 건데, 더 정교한 미세한 프롬프트 압축 방식 LLM 링구아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아까 3개의 그죠? 그런 모듈들이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버젯 컨트롤러, 두 번째는 이터레이티브 프롬프트 알고리즘, 세 번째는 Alignment for Distribution Gap인데, 이 버젯 컨트롤러는 뭐냐면 각각의 유동적으로 컴프레션 레이시오를 인스트럭션, 데몬스트레이션스, 퀘스천에 대해서 각각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압축을 먼저 하거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프롬프트에 뭔가 의미론적인 거에 대해서 해치는 게 없이 이 뭔가 유동적으로 얼만큼 얘네가 프롬프트에서 할당이 될 건지를 알려준다, 이런 얘기고요. 이터레이티브 프롬프트 알고리즘은 프롬프트를 압축하면서 이 논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세그먼트를 나눈 다음에 반복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불필요한 중복 부분을 없애고 중요 메시지만 남긴다 이런 얘기고, Alignment for Distribution Gap은 작은 모델을 스몰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퍼플렉시티를 잰다고 했죠. 왜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스는 너무 퍼플렉시티를 재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스몰 랭귀지 모델보다는 좀 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줄이면서 여전히 큰 모델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모델에서 프롬프트를 먼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이게 오리지널 프롬프트고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고 인스트럭션이 있고 퀘스천이 있다고 했을 때 버젯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디를 얼만큼 압축할 건지를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맨 처음에 솔직히 여기서는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먼저 압축하거든요. 압축한 다음에 이터레이티브 토큰 레벨 프롬프트 컴프레션을 통해서 인스트럭션과 퀘스천을 각각의 목표한 그 압축 컴프레션 레이트에 따라서 압축하게 됩니다. 압축한 다음에 여기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이렇게 다음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2366개 토큰을 117개 토큰만으로 거의 20배 가까이 줄였습니다. 줄인 것을 이 블랙박스 LLM에 넣어서 나온 아웃풋이 오리지널 프롬프트 나온 아웃풋과 최대한 비슷해야 된다. 이런 태스크인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스몰 모델이 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과 스몰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을 얼라이먼트 해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저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인스트럭션, 데몬스트레이션, 퀘스천스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센텐스 레벨, 데몬스트레이션 레벨에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압축하냐면 고려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롬프트의 인스트럭션과 퀘스천은 압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논리지를 많이 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데몬스트레이션스 같은 경우는 멀티플 데몬스트레이션이 중복되는 논리지들 같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데몬스트레이션에는 적은 버짓을 할당하고 인스트럭션과 퀘스천에는 더 많은 버짓을 할당함으로써 이 뭔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큰 레벨 드랍아웃보다는 뭔가 센텐스 레벨 드랍아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말이냐면 토큰 레벨로 드랍아웃 하게 되면 얘가 정말 너무 사소하게 압축이 되어서 의미론적으로 뭔가 단어나 뭔가 언어가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텐스 레벨 드랍 아웃으로 좀 더 이 언어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리즘 1, 이 버젯 컨트롤러에 대한 알고리즘인데, 아까 말했듯이 오리지널 프롬프트가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과 퀘스천이 있죠. 그리고 셀렉티드 데몬스트레이션이 뭐냐면 얘가 압축될 때도 들어갈 데몬스트레이션 다 들어가진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타우 데몬스트레이션을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목표량은 이제 컴프레션 레이트과 이것도 다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거든요. 이 L 빼고요. 이걸 퀘스천과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얼마나 줄일지와 전체를 얼마나 줄이고 싶은지를 알면은 데몬스트레이션 몇 개를 줄여야 되는지도 나오게 되죠. 그런 뜻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타우 데몬스트레이션을 구하고요. 이 스몰 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랭크를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퍼플렉시티가 높은 게 더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릅니다. 타우에 따라서, 그죠? 이 타우와 이 데몬스트레이션의 토큰 수를 곱한 거가 네 어떤 특정, 그죠? 그리고 K가 또 이게 그겁니다. 이게 또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목표하려는 이 데몬스트레이션 랭스를 넘지 않은 선에서 계속 데몬스트레이션을 추가해 준다. 정보량이 높은 것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다 할당하고 나면은 나머지 버젯을 인스트럭션과 퀘스천에 대한 버젯을 이 3번 공식을 통해서 할당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먼저 줄이고 나머지를 또 인스트럭션과 퀘스천을 할당해 준다. 그래서 이 델타 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버젯을 얼마나 줄이냐가 아니라 뒤에 또 나오는 공식을 통해서 얼만큼 줄여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터레이티브 토큰 레벨 프롬프트 컴프레션인데요. 이 프롬프트 컴프레션을 위해서 퍼플렉시티를 이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디펜던트 어썸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아까 말했듯이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했었죠. 이 언어에 대해서요. 근데 그게 무시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까 이 오리지널 프롬프트에서
데몬스트레이션 레벨에서 지금 압축한 이 이후 프롬프트가 이 인디펜던트 어쌔션을 뭔가 줄이기 위해서 세그멘트 단위로 나눕니다. 뭐 100이면 100, 뭐 이런 식으로 세그멘트 단위로 나눈 다음에 세그멘트에 대해서 퍼플렉시티 디스트리뷰션을 구합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엮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그멘트 단위로 나눠가지고 퍼플렉시티를 계산함으로써 상호 유전성을 조금 더 보존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TPC, 이 이터레이티브 토큰 레벨 프롬프트 컴프레션은 이 D가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선택된 이 프롬프트인 거죠. 이 프롬프트에서 아까 이 델타 타워 인스트럭션과 퀘스천에 대해서 구했었죠. 그래서 이 셀렉티브 토큰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이 5번에 대해서 5번 공식으로 구하게 되고요. 각각 세그멘트에 대해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6번 공식 이 델타 t랑 그죠? 이걸 통해서 얘가 얼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줄여져야 될지가 나옵니다. 얼만큼 줄여져야 될지가 나오면은 스레숄드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30%를 줄여줘 하면은 이 퍼플렉시티 분포를 보고 아 그러면 스레숄드를 몇으로 설정해서 이 이상만 남기면 되겠다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왔던 이 모든 남은 토큰들을 이 컴프레스 토큰을 다 추가해서 스레숄드 이상으로 잘랐던 걸 추가를 해가지고 그죠? 이 모든 토큰들을 다 더해준다. 그러면 이게 컴프레스드 프롬프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복한다는 거는 이 n번 그죠? 그 세그멘트에 대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그멘트 m까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모듈인데요.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는 뭐냐면 스몰 랭귀지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 간의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맞춘다. 이게 스몰 모델의 파라미터인 거고 이 y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로부터 나온 y와 x의 뭔가 그 차이가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실험과 얼만큼 얘네가 잘 됐는지 그리고 분석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데이터셋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인컨텍스트 러닝을 보기 위해서 그 GSM 8K 이거와 빅벤치 하드를 이제 했고요. 컨텍스추얼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CRGPT와 아카이브 마치 트리스를 통해서 각각 컨버세이션과 서머라이제이션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얘네가 특히 신경 쓴 게 스몰 랭귀지 모델과 타깃 랭귀지 모델 둘 다 이 에밸루에이션 데이터 셋을 학습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CRGPT랑 이 아카이브 이 데이터 셋은 오래 나왔기 때문에 얘네가 학습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BBH랑 GSM 같은 경우는 익젝트 매치 얼만큼 정확하게 매치를 했냐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블루와 로지 벌트 스코어를 통해서 이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RGPT랑 아카이브 데이터 셋에 대해서요.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 클로드와 GPT 3.5를 타겟 LLM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디 어프로치로 템퍼레처는 0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알파카 데이터셋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고 스몰 모델은 이 알파카 7B랑 GPT-2 알파카, GPT-2를 알파카로 튜닝한 것으로 사용하여 압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그래놀라 컨트롤 코에피션트 K 그리고 타워 인스트럭션, 타워 퀘스천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인 부분입니다. 네. 세그먼트 사이즈는 100으로 설정했다. 100개 토큰씩 자르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GPT 제너레이션. GPT가 오리지널 프롬프트를 주고 10개의 인스트럭션을 줬다고 합니다. 이 10개의 인스트럭션 중에 오리지널 프롬프트를 가장 잘 압축하는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GPT-4를 통해서 압축을 했다는 겁니다. LLM 베이스로. 이 두 번째는 랜덤 셀렉션입니다. 뭔가 랜덤하게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센텐스를 선택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아까 말했듯이 프리스 레벨 셀프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작은 랭귀지 모델에서 레스 인포메이티브한 컨텐츠를 필터함으로써 셀렉티브 컨텍스트라는 방법론이 있다 했었죠. 이게 지금 베이스라인 세 가지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메인 리설트인데 꾸준하게 hours LLM 링구아라는 이 어프로치가 꾸준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근데 특이하게 CRGPT라든가 CRGPT에서는
센텐스 셀렉션이 조금 좋은 성능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적게 압축했을 텐데요. 이게 왜 그런 거 같냐면 이 센텐스 이 컨버세이션을 본다고 했잖아요. 컨버세이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센텐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랜덤하게 단순히 센텐스를 추출했기 때문에 좀 좋은 성능이 나온 걸로 보이지만 압축을 많이 했을 때는 역시나 이 LLM 링구와 이 퍼플렉시티 기반으로 압축한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컨텍스트 러닝과 리스닝을 보려고 했던 이 GSM과 BBH에서는 원샷 컨스트레인을 걸었던 게 이게 뭐냐면 샷을 그냥 그러니까 원샷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개로만 제한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3에서 5의 압축률이 생겼는데 풀샷보다 지금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압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 리스닝 인포메이션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갈수록 컴프레션 레이쇼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굉장히 준수하게 10레벨 20배 가까이 줄였는데 불구하고 퍼포먼스는 굉장히 준수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BBH는 근데 특이하게 이제 조금 많이 퍼포먼스 드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 8.5랑 13.2가 지금 떨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이 수치는 이 논문에서는 양호한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PALM에서 이 하프 하프샷 컨스트레인트 이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62.0이 나온다고 합니다. 압축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뭐 괜찮은 수치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만족할 만한 수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고 BBH에서 왜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났냐면 트래킹 셔플드 오브젝트, 세븐 오브젝트 같은 뭔가 리즈닝 태스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리즈닝 태스크에 뭐 이게 드랍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압축을 하면서 네,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즈닝 태스크와 ICL 태스크에 대해서 이 방법론을 분석을 해보는데요. 특히 이 GSM과 BBH가 리즈닝과 ICL 태스크였죠. 근데 이 얘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이 셀렉티브 컨텍스트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컨텍스트 이 베이스라인인 거죠.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전부 다 향상이 되었고 특히 이 셀렉티브 컨텍스트는 프리스 레벨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리즈닝 인포메이션을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GSM 8K를 20배 압축했을 때 본 방법론에 비해서 33.10이나 떨어졌대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33이 이제 떨어진 거니까요. 본 방법론에 비해서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센텐스 셀렉션 또한 이건 랜덤으로 그냥 셀렉션을 하는 거잖아요. 리즈닝 로지를 중간에 빼먹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4 또한 이 텍스트 생성은 정말 잘하지만 압축이 정말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압축할 때 추론 단계를 생략하거나 세부 정보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본 방법론이 또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GSM8K에서 A샷 3스텝 COT에 비해서도 앞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 번의 3스텝의 COT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8개를 줬겠죠. 그거를 한 것보다 20배 보는 방법론을 압축한 게 2.43포인트 앞섰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프롬프트의 이제 이 인컨텍스트 러닝 능력은 유지가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이 without iterative token level compression, 토큰 레벨 컴프레션을 반복하지 않고 세그먼트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버젯 컨트롤러로 유동적으로 버젯을 할당하지 않고 다 세임 컴프레션 레이셔로 진행한 거. 세 번째로는 모든 다이나믹 컴프레션 레이셔는 모든 컴포넌트의 컴프레션 레이셔를 이제 뭔가 다르게 사용한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랜덤 셀렉션 한 거.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이 문장을 랜덤 셀렉션 한 거. 다섯 번째는 이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 안 한 거. 여섯 번째는 그냥 스탑 워드를 그냥 리무브 해가지고 압축을 해본 거. 이 본 방법론에다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ITPC,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로 나누지 않았을 때에 비해
않으면은 이 아까 이 디펜던시를 뭔가 더 추가해 준다고 했잖아요. 컨디셔널 디펜던스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하락한 것을 보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인포메이션을 이제 많이 잃게 하고 오리지널 프롬프트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압축된 프롬프트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키워드에서 이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프롬프트에는 많이 등장했는데 압축된 프롬프트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은 키워드가 있을 때 프롬프트가 많이 드랍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레이시오랑 버젯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에 따라서 다르게 이 비율을 뭐 조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과 퀘스천은 로어한 컴프레션 레이시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레이시오와 랭귀지 이 인테그리티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데몬스트레이션과 이 센텐스 레벨 필터가 더 이 언어학적인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줄 수 있었다는 네, 인사이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덤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데몬스트레이션을 PPL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랜덤하게 선택했다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성능이 보면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을 갖고 올 때도 뭔가 인포메이션 리치한 PPL 높은 걸 위주로 갖고 오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스몰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 간의 이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는 그 알파카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해주지 않았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두 개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스타버즈를 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스타버즈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GPT 3.5로 해봤는데 타겟 LLM으로 이제 클로드를 한번 써본 거죠. 클로드를 써봤는데 이 API 코스트 한계 때문에 원샷과 하프샷만 이 고려가 되었다고 하고 알파카는 7B를 사용해서 스몰 랭귀지 모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도 네 역시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심지어는 지금 심플 프롬프트에 비해서 성능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심플 프롬프트가 오리지널 프롬프트가 아니라 뭔가 3배 정도 압축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스몰 LM을 사용해봤는데요. 아까 알파카를 사용했는데 알파카가 아니라 GPT-2를 알파카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카에서 잘 된 게 아니라 GPT-2에도 되니 이 디스트리뷰션 디스크리펜시를 줄일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스몰 랭귀지 모델로 알파카는 7B잖아요. 근데 GPT는 지금 GPT 스몰로 했을 때는 그죠? 더 지금 성능이 알파카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몰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큰 게 디스트리뷰션 이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지금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 리설트 오브 컴프레스드 프롬프트인데 얼만큼 이 컴프레스드 프롬프트의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오리지널과 이 압축된 프롬프트가 둘 다 여전히 이제 멀티 스텝 리즈닝 아웃컴을 나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펜디스 2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압축된 프롬프트가 있고요. 오리지널 프롬프트가 있는데 두 개 다 라지 랭귀지 모델스에 넣었을 때 얼만큼 유사하냐? 설마 멀티 스텝 리즈닝까지도 똑같이 유도를 하니? 라고 봤을 때 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이스라인인 셀렉티브 컨텍스트는 이 리스닝 로직에 에러가 보이고 이 방법론이 중요한 의미론적 인포메이션과 리스닝 능력을 유지하면서 보존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멀티레벨 리스닝까지도 하고 있다. 근데 이 셀렉티브 컨텍스트는 렉시컬 유닛 단위로 뭔가를 떨구기 때문에 얘네는 뭔가 중간에 리스닝 체인이 빈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짱이다. 우리 방법론이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컴프레션 레이시오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제 제너레이티드 텍스트의 길이를 분석했는데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줄수록 이 생성되는 아웃풋의 길이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뭘 말하고 싶냐면 이 프롬프트 컴프레션이 인풋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이 제너레이션 스테이지에서까지도 컴퓨테이셔널 세이빙스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짧은 압축된 프롬프트는 더 압축된 결과물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제너레이션 스테이지에 따라서도 컴퓨테이셔널 세이빙스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또 오버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토큰을 만드는 컴퓨테이션이 하나가 있고,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 이거는 이제 얼마나 엔드 투 엔드까지 레이턴시가 있냐, 이 통신 관련된 지금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몰 이 모델을 저희가 사용한 스몰 모델의 레이턴시, 로드가 되는 시간, 그리고 이 토큰의 길이였죠. 그리고 압축된 토큰의 길이, 그리고 아까 그 K 그거였죠. 그 파이브 파라미터였고, 이렇게 해서 스몰 모델에서 이걸 처리해서 하고, 이 큰 모델의 레이턴시와 압축된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시간이 총 오버헤드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네가 오버헤드를 결정을 했을 때, 그죠? 물론 이 스몰 LM과 라지 랭귀지 모델은 페스터 트랜스포머나 퀀타이제이션 기술로 뭔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가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 달라지게 돼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 주는 거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레이시오는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실험에서는 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레이턴시가 이 스몰 모델의 레이턴시가 25분의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에 비해서. 어쨌든 이렇게 오버헤드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측정했을 때, 이 타우가 5일 때 전체적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배 정도 프롬프트를 줄였을 때 전체적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4분의 1 정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 이번에는 이 V100 32개 GPU, 32GB VRAM인 거죠. 이 GPU에서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를 이제 보여주게 된 건데, 각각 얼마나 압축했을 때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에 영향을 끼쳤냐라는 거죠. 그래서 LLM 링구어가 비교적으로, 그죠? 네, 작은 오버헤드를 보이고 스피드업이 뭐 1.7배에서 거의 5.7배까지 스피드업을 보였다. 네, 엔드 투 엔드 레벨에서도 뭔가 스피드 향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커버링 온 컴프레스드 프롬프트 유징 LLMs는 뭐냐면, 압축된 프롬프트를 다시 GPT-4에 넣어서 이거를 다시 복원해 줄래?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GPT는 또 기가 막히게 이걸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복원하는지는 컴프레션 레이시오와 스몰 랭귀지 모델을 뭘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람이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GPT-4는 얘를 복원하는 능력이 있었다. 알파카 7B에서는 9스텝 리스닝 프로세스가 있었대요. 그걸 완벽하게 복원하였는데, GPT-2에서는 7스텝밖에 복원하지 못하는 에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GPT-4 사람이 못 알아보더라도 GPT-4는 압축된 프롬프트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랑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가 LLM 제너레이션 기반의 프롬프트 압축에 비해서 이 어떤 것들이 좋은가인데, LLM 제너레이션은 뭔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얘네가 프롬프트로만 몇 토큰으로 해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을 때 여러 번 반복해야 돼가지고, 네, 굉장히 관련 없는 내용도 만들 수 있고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텍스트를 저희가 고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풋 텍스트를 이제 떨구는 방식 말고 뭔가 더 제너레이티브 프롬프트를 만들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리고 하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든다. 당연히 되겠죠. GPT-4를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제너레이션 모델은 뭔가 풀하고 컨티뉴어스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사람의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낮은 컴프레션 레이쇼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본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더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메소드랑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선을 그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방법은 뭔가 웰 큐레이티드 된 이 컴프레싱 프롬프트를 만든다는 측면인 거고, 특히 이 GSM 8K와 같은 복잡한 프롬프트에서 효과적인데, 얘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나리오에서도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고를 때 데몬스트레이션 필터링을 하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을 이 컨텍스트 랭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을 고를 때도 이 퍼플렉시티로
골라가지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보는 것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LLM과 통합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득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오늘 커스트 파인 알고리즘, 이 LLM 링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지 다 기억나시죠?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효과성을 저희가 보였고요. 저희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보였다. 20배를 압축하더라도 1.5점밖에 퍼포먼스 드랍이 없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LLM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원할 수가 있었고, 원래 프롬프트로 이 압축된 프롬프트는 아웃풋의 길이도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롱걸 컨텍스트를 수용하는 LLM에서도 전체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이 논문이 밝혀놨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과도하게 압축했을 때 어마어마한 급격한, 그죠? 퍼포먼스 드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25에서 30배 정도 압축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론이, 그죠?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는 이 뭔가 꽤나 압축하는데, 그죠? 성능 저하가 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셀렉티브 컨텍스트 이 베이스라인으로 주로 삼았던 거는 10배 이상 지금 넘어가면 확 드랍돼 버리는데, 이 방법론은 그래도 25배까지는 견뎌주니까 너무, 네, 제일 그래도 괜찮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압축률에서 우수한 이유는 이 버젯 컨트롤러랑 ITPC 덕분이다. 단계별로 유동적으로 압축하기 때문에 뭔가 더 이렇게 잘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얼마나 최고 압축률이 될 건가는 25배냐 30배냐 이거는 태스크랑 초기 프롬프트의 길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의 리미테이션 뭐냐면, 스몰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뭔가 얼라인먼트 하는데요. 그때 토크나이징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랭스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리미테이션까지 살펴봤고 방법론을 다 살펴봤네요. 네, 오늘 이렇게 프롬프트를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네,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피콕이었습니다.